신라 진평왕 17년 595년 옛 금강가야의 왕족 후손으로 태어난 김유신은 그 태생부터 비범하면서도 고독하고 운명적인 굴레를 짊어졌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무력대에서 신라에 투항하여 진골 귀족의 반열에 올랐으나 이는 마치 겉옷만 바꾼 것에 불과했다. 주류 왕족 사회, 특히 박씨와 석씨 계열의 뼈대 깊은 귀족들에게 그의 가문은 여전히 정복당한 왕조의 비주류라는 낙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린 유신은 궁궐 연회에서 진골 자제들이 가야의 후손들을 비웃는 냉소적인 시선과 멸시가 담긴 수군거림을 수없이 목격하며 매일매일 칼날 위에 서는 고통을 겪었으며 한 번은 유신이 활쏘기 대회에서 우승했음에도 패배한 진골 귀족의 자제가 가야의 피가 묻은 활로 어찌 신라의 영광을 논하느냐며 상을 엎어버리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멸시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김유신의 가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번져 어린 김유신이 가야의 후손들과 함께 수련하던 궁술, 단련장의 주류 귀족들이 사주한 하급 관리들이 들이닥쳐 훈련을 방해하거나 유신을 실족사로 위장하여 제거하려 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으나 유신은 불굴의 무예로 이를 물리치고 가슴속에 내가 신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이 가문은 언제든 멸문당할 수 있다는 강철 같은 생존의 의지를 새겼다. 바로 이 모멸감과 분노가 소년 김유신의 가슴속에 불멸의 야망을 심었고 단순한 출세욕이 아닌 오직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피와 땀으로 이룩한 무력을 통한 공정만이 이 태생적 한계를 부수고 가문을 신라의 심장부에 뿌리내리게 할 유일한 길이라는 강철 같은 신념으로 이어졌다. 이 결의는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철칙이 되었다. 15세가 되던 해 그는 신라의 청소년, 수련기관인 화랑에 입문하여 곧바로 용화향도라는 자신만의 정예 집단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를 따르는 향도들은 대개 가야의 후손이나 지방 호족의 자제들처럼 주류 귀족 사회에서 미묘하게 소외된 이들이었으나 그들은 김유신에게서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김유신의 정신적 토대는 원광법사가 제시한 화랑의 윤리 규범인 세소고개였으며 그는 특히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가 임전무태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를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는 철칙으로 새겼다. 유신은 단석산 석굴과 열박산에서 칩거하며 목숨을 건 수련을 감행했고 전설에 따르면 혹한 속에서 7일 밤낮으로 정진하며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을 상징하는 신령한 기운이 깃든 보검을 얻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수련은 단순한 무예 단련을 넘어 나는 반드시 사만을 통일해야 한다는 운명적 사명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피의 의식이었다. 그러나 청년 김유신에게도 인간적인 시련, 즉 사사로운 정에 의한 흔들림이 찾아와 그는 남천가의 아름다운 기생 청관녀와 깊이 사랑에 빠져버렸고 청관녀 역시 몰락한 가야의 귀족의 후예로 신라 귀족 사회의 차가운 이면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잠시나마 안락한 사랑의 영혼을 맡기며 무예와 병서 연구는 뒷전으로 밀렸다. 아들의 방황을 알게 된 어머니 만명부인은 아들의 방을 찾아와 비통한 눈물과 함께 내가 사사로운 정에 갇힌다면 나라의 충신은커녕 가야의 비천한 후손에 머무를 뿐이다. 너의 대업은 무엇이냐? 너의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이룩한 가문의 영광을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고 김유신은 통곡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하고 다시는 청관녀의 집 근처를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하늘의 맹세에 피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귀가하던 김유신을 그의 애마는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소 습관처럼 다녔던 청관녀의 집 앞에 멈춰 세웠고 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자신을 반기러 뛰쳐나온 청관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희열과 동시에 대업에 대한 맹세를 어길 뻔했다는 사실의 극도의 분노와 비장함이 영혼을 뒤흔들었으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절규하며 뛰쳐나온 청관녀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자 김유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관녀가 아닌 하늘의 운명을 향해 너의 피로써 나의 맹세를 다시 세우리라. 이 결단 없이 어찌 사사로운 정을 끊고 사만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느냐. 나약한 김유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대업을 이룰 김유신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곧 임전무태의 첫걸음이다. 라고 외치며 사랑하는 청관녀의 오열을 뒤로하고 그의 습관적인 방황을 멈추지 못한 애마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피가 땅바닥에 흥건하게 튀자 청관녀는 혼절하며
마지막 절규를 내뱉었는데 나를 베어라, 유신랑. 당신의 칼이 나를 베지 않고 말을 베는 것은 아직 당신 안에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한 나약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비난은 김유신의 결단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최후의 시험이 되었고, 이 사건 직후 김유신은 스스로를 극한의 고립 속에 가두며 단석산석굴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잠시나마 허락했던 인간적인 정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 7일 밤낮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무릎 위에 에마를 베었던 피 묻은 검을 올려놓은 채 좌선했다. 그의 눈앞에는 천관녀의 환영이 나타나 정녕 당신의 칼이 사사로운 정보다 강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으나 유신은 그 환영을 베어내는 대신 가야의 몰락과 백제의 위협이라는 대업의 명분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마침내 석굴을 나선 김유신은 피 묻은 검을 쥔 채 마치 혼을 교체한 사람처럼 오직 군사훈련과 병서 연구에만 매진하며 영웅으로서의 명분과 임전무태의 강철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 사건은 그가 무장으로서의 완성을 선언한 피의 맹세이자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공의 대의를 앞세우는 K- 리더십의 서막이었다. 그의 완성된 무력과 의지는 35세에 참전한 고구려 낭비성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신라군이 고구려의 기습 공격에 패색을 보이자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이때 김유신이 말을 몰아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내가 바로 옥깃이 되고 별이가 되어 군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세소고개의 정신은 임전무태이니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결단코 물러서지 마라. 라고 외치며 홀로 적진을 3번이나 돌파하며 고구려의 장수를 베고 깃발을 뽑는 신출귀몰한 용맹을 떨쳤다. 적진의 병사들은 그의 모습이 마치 전쟁의 신이 현현한 듯 용맹하여 감히 맞서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전해지며, 이 승리는 단순한 전공을 넘어 화랑의 정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고, 그를 젊은 장수들 사이에서 신라 군부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 이후 김유신은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와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가약의 후손인 김유신과 성골 출신이면서도 진골로 강등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겪던 김춘추는 서로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불가결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들의 동맹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이민족 가약의 출신 배경과 압도적인 무력을 경계했고, 그를 진정한 동반자로 믿기 전에 정치적 시험대에 올렸다.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은밀히 백제의 첩자로 위장한 자를 보내 신라의 군사 기밀을 넘기도록 유혹했고, 김유신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척하며 김춘추의 숨겨진 의도를 역으로 파악했다. 마침내 김유신이 이 첩자를 잡아 김춘추 앞에 끌고 와 춘추공, 저를 시험하시려거든 정면으로 오십시오. 간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업이 아닙니다. 라고 일갈하자 김춘추는 비로소 김유신의 정직함과 대의를 향한 맹세가 자신의 정치적 불안정함을 메워줄 유일한 방패임을 깨달았다. 이 상호 시험을 통해 신뢰를 확인한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 문희를 김춘추와 혼인시키며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선 혈연적, 정치적 동맹을 맺었고, 이 동맹은 삼국통일이라는 거대한 대업을 향한 불변의 맹세가 되었으며 신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 마이너스 군사 연합체였다. 그러나 642년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신라의 서부 핵심 방어 거점인 대야성이 함락되는 비극이 발생하여 성주였던 김춘추의 사위 품석과 그의 딸 코타소가 살해당하는 참변을 겪었고, 김춘추가 대야성 함락 소식을 듣고 쓰러졌을 때 김유신은 싸늘한 표정으로 김춘추의 손을 잡으며 춘추공, 이것은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백제가 우리에게 준 것은 피의 원한이며 이는 사만을 하나로 만들라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 원한을 갚고 민족의 안위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평생 수건이 될 것입니다. 김유신에게 대야성 참패는 충성사군 이춘과 용맹임 전무태를 바칠 대의 명분을 확립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다. 선덕 여왕식이 대신 비담과 염종이 여왕 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켜 왕실의 권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김유신은 뛰어난 지략과 무력을 발휘하여 신라를 구원했고, 반란군이 월성을 포위하고 왕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비담의 병사들은 떨어진 별이 여왕의 몰락을 상징한다 며 기세를 올리자, 이에 김유신은 커다란 허수아 비옥은 연에 불을 붙여 밤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상천외한 지략을 펼쳐 마치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여
비담의 말이 거짓임을 하늘이 증명했다. 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니 여왕 폐하의 천명 또한 확고하다. 정군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라고 외쳤고 이 김한술의 반란군의 사기는 꺾였으며 김유신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군대를 이끌어 반란군을 토벌했다. 그는 정적들을 척결하고 김춘추를 진덕여왕에 이어 무열왕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명실상부 신라 왕실의 수호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상대 등의 자리에 올랐으며 또한 김춘추의 당나라 외교 활동을 군사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며 나당 동맹을 체결, 마침내 백제 정벌의 발판을 마련했다. 660년 김유신은 신라군 총사령관으로서 백제 정벌에 나섰고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명장 계백의 5천 결사대와 마주했는데 계백은 이미 가족을 베고 출정한 비장함으로 무장했고 백제군의 저항은 피를 토하는 듯이 맹렬했기에 신라군은 4차례의 공격이 모두 좌절되며 피로와 좌절감에 휩싸였고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유신은 전세를 뒤집을 민족사적인 비장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가 직접 길러낸 어린 화랑 관창이 앞으로 나서 김유신에게서 무예와 정신을 배운 애제자로서 대장군님, 세소고개의 정신은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소년의 피로써 신라의 명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계백에게 사로잡혔으나 용기에 감탄한 계백에게 살려져 신라 진영으로 돌아오자 김유신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싸늘하게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면 너는 임전무태를 어긴 것이 된다. 너는 너의 맹세를 버렸다. 다시 가라. 내 의지로 돌아온다면 너는 화랑이 아니다. 명예롭게 죽어라. 그것이 너의 대업이다. 라고 명령했고 제돌격한 관창은 이번에는 붙잡혀 참수되었다. 피 묻은 관창의 목이 신라 진영으로 보내지자 김유신은 피 묻은 관창의 목을 끌어안고 온몸을 떨면서 울부짖으며 아, 내 아들아. 너의 피가 신라 통일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이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자. 전군 관창의 피로써 너희의 검을 씻어라. 임전무태. 임전무태. 화랑의 숭고한 희생의 분노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신라군 전체가 총공격에 나서 계백의 결사대는 결국 전멸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절반 이상 이룩했다. 백제 멸망 후에도 고구려 정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김유신의 진정한 위대함은 나당 전쟁에서 빛을 발했고 고구려까지 멸망시키자 당나라는 신라 땅에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하며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냈으며 김유신은 이미 오래전에 당나라의 속셈을 간파하고 문무왕에게 패하 우리 민족의 피전은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는 데 있었으나 진정한 대업은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 독립국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당은 일시적인 칼일 뿐 그 칼날이 결국 우리에게 향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했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군사력 정비와 군량 확보에 전력을 다하며 당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675년 그는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의 20만 대군을 뛰어난 지략으로 격파하기 위해 전투 직전 당나라 총사령관에게 금으로 된 검은 흑요석을 하나 전달하며 섬뜩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라는 80년 전부터 이 검은 돌에 당의 이름을 새겨 통일의 희생양으로 삼을 날을 준비해왔다. 이 돌은 곧 당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심리전에 당나라 사령관은 노장의 광기 어린 자신감에 흔들리게 되었고 실제 전투에서 신라군이 전멸위기에 처했을 때 80세 노장 김유신은 직접 전사한 당나라 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장 중앙으로 뛰쳐나와 방심한 당군을 향해 가야식 검수를 펼치는 신출귀몰한 용맹을 떨쳐 그의 굴복하지 않는 DNA가 마지막 투혼으로 폭발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듬해 기벌포 전투에서는 신라 수군을 지휘하여 당나라 수군을 괴멸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는데 이 승리는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삼국 통일을 완성했음을 선포하는 민족적 쾌거이자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발전의 정신적 원천이었다. 그의 나이 80세에 가까운 노장의 투혼이었다. 김유신은 통일 대업의 초석을 다진 후
문무왕 13년 673년 7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으며 신라는 그의 공을 기려 신하로서는 유례없이 흥무대왕으로 추봉했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문무왕과 함께 나라를 수호하는 신선이 되었다는 만파식적 설화까지 전해지며 그는 영원한 민족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김유신의 삶은 금강가야의 비운한 후손에서 출발하여 세소고개의 정신을 피와 땀으로 실천함으로써 사만의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의 민족 국가를 탄생시킨 불멸의 무장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의 굴복하지 않는 DNA 즉 임전무태의 K- 정신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한 민족 저력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